안녕하세요. 정광호입니다. 오늘은 과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과로사 중에서도 오늘의 좀 집중해야 될 오늘의 주제는 경비원에게 발생한 과로사의 경우에 과연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이게 이제 현행 그 법이라 그래야겠죠. 법에서 규정하는 것들대로 했을 때는 너무 불리해져요. 우리 경비원 분들에게 과로사를 하면서 불리해지는데요. 일단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현행 기준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현행 기준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야간 근로의 경우에는 30%의 가산을 해서 근로시간에 산입을 해줍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감단 근로자의 경우에는 가산을 또 해주지 아니한다. 근데 통상적으로 경비원, 뭐 아파트 경비 이런 분들 감단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10시간을 근로했으면 보통의 일반 근로자분들은 13시간으로 20시간을 했으면 26시간으로 가산해 주는데 규정에 따르면 감단 근로자의 경우에는 뭐를 하면 안 되죠? 가산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주의를 있게 살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경비원들에게 있어서 특히 24시간 내지는 12시간 맞교대 하신 분들 이런 근로 형태의 경비원들의 분들에게 있어서 산재를 승인받으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요. 24시간 근로의 경우 예를 들면 근로계약서를 보통 보면은 수면 시간 확보가 되어 있어요. 3시간, 4시간, 5시간 이런 식으로. 자, 수면 시간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거는 수면 시간은 법적 용어로는 이제 휴게 시간으로 볼 수 있거든요. 즉 휴게 시간은 또 뭐에 근로 시간에 산입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근로계약서상에 수면 시간이 뭐 이럴 4시간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 그거는 형식적인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실질적으로 근로시간 중에 즉 근로계약서대로 수면 시간이 뭐 4시간이건 5시간이건 보장이 되어 있는지를 첫 번째로 따져봐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이 경우에는 수면 시간이 보장이 되어 있더라. 근데 제대로 된 온전한 수면 시간이냐, 즉 이거를 또 따져야 돼요. 자, 예를 들면 경비초소에서 수면을 4시간을 했다. 과연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수면일까요? 인간이 잠을 자는데 앉아서 잠을 잔다. 그게 온전한 수면 시간이겠습니까? 그죠? 인간이 잠을 자는데 사람이 잠을 자는데 앉아서 자고 이불도 없고 그죠? 더운 날엔 냉방기가 있는지 추운 날에는 온방기가 있는지 이런 냉온방이 갖춰진 여부도 따져봐야 될 거고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경비원에게 있어서 어차피 감단 근로자이기 때문에 야간 근로의 경우에는 즉 가산 시간을 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은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수면 시간은 제대로 되는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첫 번째 형식적인 측면으로 정말 보장이 되어 있는지, 두 번째 보장이 되어 있다 그랬을 때 이게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현장 조사를 많이 다녀요. 이제 예를 들면 그 초소 사진도 찍고요. 그리고 뭐 독립된 수면 장소 확보됐다 그랬을 때 그것만으로 끝나면 정말 그곳이 제대로 된 수면 장소인지 이제 동영상도 촬영을 하고 그 소음도 측정하고 빛 차단 여부도 보고요. 그다음에 제대로 된 어떠한 그 이불이라든가 침대라든가 이런 그 것들이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제대로 된 그러니까 4시간을 보장해 주긴 했는데 그게 그냥 쪽잠이다. 뭐 엄청 시끄러운 곳에 뭐 보일러실, 기계실에 그걸 마련해 놨다든가 이제 이런 경우라면은 우리가 이거는 제외해라. 근로시간을 제외해라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로시간에 이제 포함이 되면은 그만큼 자, 24시간 맞교대라 했을 때는요. 4시간입니다. 4시간. 4시간 가정하면 일주일에 12시간이 늘어나요. 근로시간 자체가. 그러면은 이거는 그 경비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특히 이제 과로사에 있어서 그 승인 받을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 일단은 참석을 해보면은 위원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떠한 노동이 없다. 어떠한 특별한 부담된 행위가 없고 주로 그냥 경비실에 앉아서 감독
한 번씩 순찰하는 거. 이제 이 정도만, 즉 우리 육체의 부담이 좀 덜하는 업무다. 경비 업무는 좀 이런 사고 방식을,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쉽게 하면 편한 일이다. 예. 근데 그걸 가지고 과연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즉 육체적으로 법에 보면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좀 더 고려해라 라는 가중 요건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교했을 때, 육체노동자에 비교했을 때 경미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깎아라, 즉 감해라,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그 대리인이 주로 이제 노무사님들이 되겠죠. 노무사님들이 질병판정위원회 이제 의견 진술에 참석을 해서 어필을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은 최근에 개정된 지침 내용에 의해서 봤을 때 상당히 뇌심혈관 질환을 승인받기는 좀 이른 높아진 걸로 보인다. 다만 그 높아지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재해조사가 필요합니다. 현장 방문은 기본이고요. 인터뷰라든가 이런 철저한 그리고 꼼꼼한 준비를 해서 그분들이 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되게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근로계약서만 보고 노무사님 뭐 우리 아버지가 이런 일이 생기셨는데 저도 법을 좀 찾아봤더니 뭐 60시간, 64시간 이 정도면 된다면서요. 근데 계약서 봤을 때 60시간이 맞아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규정대로만 해준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경우에 60시간은 맞는데 뭐가 하는 일이 너무 좀 손쉬운 일이다. 부담이 덜한 업무였다. 좀 더 리얼하게 얘기를 하면 솔직히 뭐 하는 일이 뭐가 있냐. 좀 이런 식으로까지 뭐 그렇게 직접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런 뉘앙스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경우도 살펴보고. 근데 이게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에는 그 시간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오버해서 좀 이거를 배제하고 해석해서 불승인 내린 경우는 많이 잦아들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 노무사님들에게 사건을 직접 의뢰하진 않더라도요. 한번 그냥 이제 개인적으로 직접 진행을 한다 할지라도 상담은 좀 받아보시는 길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좀 경비원의 뇌심혈관 질환, 즉 과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뭐 간단합니다. 수면 시간 확보가 되게 중요할 수 있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고 좀 이 내용이 우리 경비원 분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셨을 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